네, 반갑습니다. 장문정입니다. 여러 접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설득의 과정들을 논의를 하자면 한 심리학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이게 크게 두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반발 심리입니다. 영어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꼬신다네. 누구를 설득할 때 기본적으로 반발 심리라는 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길을 딱 막고 종교 생활 좀 해보시죠.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마 경기 일으키면서 막 손사래를 치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똑같은 장문정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길 좀 여쭐게요. 저 강남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번엔 걸음을 멈추고 아는 길이라면 아마 상세하게 알려주겠죠. 뭡니까? 사람이 미운 게 아닌 거죠.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한 번은 싫어, 한 번은 친절합니까? 답은요, 목적성 접근이냐 아니면 비목적성 접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영업을 하시고 상담하는 거는 목적성이다, 비목적성이다. 예, 목적성이죠. 그러니까 반발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양반이 또 뭘 날 이 패를 자꾸 늘리고 휴에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이러면서 뇌가 딱딱해지는 겁니다. 어디 나를 설득해봐. 내가 설득 당하나 봐. 이러면서 뇌가 딱딱해지는 거죠. 이 반발 심리를 넘으면 두 번째 단계, 동화 효과입니다. 동화 효과는 뭐냐면 이제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는 거 아니죠.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누구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본인이 본인을 설득해 간다는 거죠. 그래, 우리 애한테 이 정도 하자. 아유, 애 교육인데 이거 못 하겠어. 한 과목 더 해야 돼. 이러면서 스스로 설득해 가는 겁니다. 이게 동화 효과죠. 이 두 가지 단계를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소구, 이성소구입니다. 이성소구란 무엇일까요? 뭐냐면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죠. 이성소구란 읽어드리면 객관적인 사실, 통계, 자료, 수치를 인용하거나 상식의 틀에서만 말하라. 이게 이성소구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통계 기술이죠. 자료, 수치, 객관적인 사실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통계 기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식의 틀에서만 말하라. 이걸 휴리스틱 기술이라고 합니다. 낯선 용어긴 합니다만 자, 퀴즈. 숨도 쉬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여성들이요. 요새 변비가 심해. 식이섬유 음료 좀 마셔야겠어. 편의점 가서 주황색 병 딱 집으시잖아요. 뭐 집으세요? 미에로 화이바 얘기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이요. 미에로 화이바하고 5미니하고 두 개 중에 어느 게 1등일 것 같으세요? 5미니가 한때 1등이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겼었습니다. 미에로 화이바. 오, 어떻게? 네. 이 한 장의 광고물로. 여기 보시면 똑같죠. 용량 똑같고 색깔 다 똑같은데 보시면 섬유 음료 어머! 5미니가 미에로 화이바보다 2배가 더 들었네.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래도 미에로 화이바를 집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광고를 보면서. 네, 이게 바로 이성소구죠. 그중에 통계 기술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딱 드러난 사실을 보여주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많이 써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우선 최신 신문 기사와 자료, 정보들을 스크랩을 하셔서 우리 어머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요, 가장 최신 자료는 배제하고 한 1, 2년 정도, 2, 3년 된 자료들 언급을 해드립니다. 왜? 최신 자료는 공부 좀 하시라고. 대학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다. 창의성과 리더십, 외국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가 각광을 받는다. 중앙일보 2012년 1월 18일. 영재학원의 입학 담당 부장교사가 말하는 전형 특집. 새로 도입된 문제 해결력 평가는 학생의 창의성, 사고력, 논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앙일보 2012년 3월 26일. 대기업들 학력 같은 스펙보다는 조직 적응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 국민일보 2012년 2월 19일. 논리력, 창의력 등 종합적 평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일보 2012년 3월 19일. 2014년만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런 기사 저도 찾아보니까 100개도 더 찾아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일부러라도 스크랩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최신 트렌드고 최신 흐름입니다, 어머님. 교육자로서 좋은 정보를 전달된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가을이잖아요. 저 가을 환절기에는 그래요. 뭐 최신 그 유행 옷 따라가고 뭐 이런 유행 안 따라가도 돼요. 아니 최신 유행 옷 안 입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납니까? 근데 우리 아이 공부는요. 최신 트렌드 놓쳐버리면 이거 끝장인 거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구미가 당기는 좋은 정보들을 이성적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는 게 뭐라고요? 네, 이성소구라는 거죠. 이성소구에서 어떤 기술? 네, 통계 기술. 다음 시간까지 네, 스크랩 20개 해오기 약속. 안 하시면 바늘 1000개 먹기. 두 번째는 괴벨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누굴 것 같으십니까? 나쁜 놈입니다. 네, 괴벨스라고 하죠. 20세기에 가장 말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히틀러의 바로 그 수하죠. 나치의 선전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했냐면요. 한 30분 정도만 뻐꾸기를 날려주면 독일 청년들이 전부 군대 자원 입대를 해버렸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오, 실제 그랬습니다. 그냥 한마디의 말로 그냥 임팩 있게 그냥 사람들을 요리를 해버렸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많은 설득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걸 이제 괴벨스 기법이라고 하는데 한 줄로 딱 쉽게 얘기하자면 가치 있는 속성을 무한히 뽑아내라. 이게 괴벨스 기법입니다. 뭐냐면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에서 가치 있는 속성들을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이요. 내일 본인이 연설을 해야 돼요. 대중 앞에서. 그러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밤새도록 일기장에 A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 계속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저런 방향, 저런 밤을 셉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페트병이 있습니다. 페트병에서 병 뚜껑을 열어봅니다. 자,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시죠. 뭐 동그랗다. 물이 안 흐를 수 있도록 막아준다. 보면 홈이 있어서 열기 편하다. 플라스틱이라 가볍다. 사이즈가 동일해서 다른 병에도 호환이 된다. 뭐 따라 먹을 수도 있다. 재활용이 된다. 많은 것들이 있죠. 이걸 밤새도록 한번 써보실 수 있나요? 오로지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이 병뚜껑에 대해서만. 네. 그리고 나서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당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이 병뚜껑에만 특허권이, 대한민국 특허권이 근 200건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괴벨스 기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치를 뽑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교재가 있습니다. 뭐 한글 깨치기가 있고 뭐 호기심 깨치기, 수학 깨치기 뭐야 이거.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네. 팩트는 그거죠. 피처. 하지만 베너핏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 라파엘로의 뮤즈의 두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냥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게요. 원가를 따지면 스케치북 한 장, 뭐 1,000원이라고 합시다. 볼펜 한 자루, 몇백 원? 뭐 얼마 되겠습니까?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억이 넘습니다. 가치는 다르다는 거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아니죠.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가치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죠. 라면 경험이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뽑아내는 거죠. 수영을 할 때요. 처음부터 막 접영하셨어요? 맨 처음에 음파부터 하잖아요. 음파. 그러다가 초급, 중급, 고급, 선수반까지 갑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운전할 때 운전 처음부터 주차권 입에 물고 막 후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점점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계단을 오를 때요. 밑계단 없이 바로 윗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밑계단, 즉 많은 경험이 바탕이 돼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경험이라는 거 가지고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아이가요. 걸음말 하다가 나중에 걷잖아요. 두 발로. 2000번이 넘어지고 나서 비로소 일어난답니다. 2000번 넘어지는 그 많은 실패와 경험이 있지 않고는 그 아이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뽑아내는 거죠. 계속. 저 유아박람회 같은 거 가면요. 뭐 코엑스나 이런 데 가면 어머님들 보면요. 애들 그 잠깐이라도 경험시켜 주려고 체험시켜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잠깐도 아이한테 보탬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또 뽑아내보세요. 어떤 거? 경험이란 주제만 가지고 뭘 뽑아내시겠습니까? 저 놀이공원 가면,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그 놀이기구 2분짜리 그거 잠깐 체험시켜 주려고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1시간씩 2시간씩 줄 섭니다. 그 잠깐의 경험도 아이에게 소중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는 게 괴벨스 기법이죠. 그러니까 창의력이다. 창의력은 많이 보여주고 많이 경험시켜주고 많이 아이한테 체험시켜주는 것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끝없이 뽑아내는 겁니다. 얼마 동안? 20분. 예.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괴벨스처럼 계속 20분 정도 뽑아내는 겁니다.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를 한 과목을 더 시켜야 되는데, 예, 이 패를 늘려야 되는데, 나는 계속 순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머님들은 뭐 자꾸 이것저것 자꾸 강요하시냐고. 네, 그렇다면 아니죠.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시키는 게 좋죠. 라면 종합, 말 그대로 예, 뽑아내는 거죠. 계속. 예를 들면요, 퍼즐이 있어요. 퍼즐을 맞출 때 퍼즐 하나 딱 뺍니다. 하나 빠지고서 퍼즐을 다 채웁니다. 그러면 퍼즐 전체 아름다운 그림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 빠진 것만 눈에 들어오십니까? 빠진 것만 보입니다. 똑같은 거죠. 과목이 다 아울러서 잘해야지 뭐 하나만 잘하고 뭐 하나 빠뜨리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저 얼마 전에 경부선 KTX가 몇 해 전에 탈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사 하나가 문제가 돼서 탈선됐었죠. 그 거대한 것도요, 하나가 잘못되면 문제가 됩니다. 저 예를 들면 종합이란 타이틀로 비타민이 있어요. 종합 비타민 먹는 거하고 비타민 C만 먹는 거하고 어느 거 드시겠습니까? 비타민 C만 죽어라 먹어보십시오. 건강해지나. 비타민은 종류가 많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도 그렇죠. 종합적으로 다 잘해야죠. 한 과목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 절대 못 가는 거 동의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이 수학 깨치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한글 깨치기는 꽝이다. 과목 하나가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에서 1등하는 애들 보면요, 그 수학 1등하는 애가 국어도 1등하고 영어도 1등합니다. 다 잘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뽑아내는 거죠. 계속. 예. 자, 저는 괴벨스 기법을 쓰고 있잖아요. 다른 건 생각하면 안 돼요. 딱 그 포인트에서만 생각하셔야 돼요. 애들 편식하는 게요, 초등학생의 편식 비율이 현재 70%를 넘었습니다. 아이들 입맛은 정직합니다. 싫은 건 절대 안 먹죠. 셋 중에 둘이 편식을 안 하는 방법. 골고루 일단 가지수가 많은 음식을 차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편식하지 마 이러면서 밥, 김치만 딱 주는 격이 그거 아닙니까? 예, 아이의 공부도 그렇습니다. 편식을 시키면 안 되겠죠. 종합적으로 차려놔야 아이가 종합적으로 지적인 건강, 예, 아주 그 지적 사고력이 발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는 게 뭐다? 네, 괴벨스 기법. 혹시 테어다운이란 말을 아십니까? 테어다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자동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 자동차에서 카니발이 새로 나왔다면 벤츠, BMW, 아우디 다른 데서도 그 차 다 삽니다. 똑같은 거 다 삽니다. 다 사서 뭐 하겠습니까? 뜯어봅니다. 어디까지 뜯어보는 줄 아세요? 나사 하나까지 분해합니다. 이걸 테어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똑같은 카니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완전 분해를 해버리니까. 자, 이것을 저희 같은 프리젠터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테어다운 하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우리 선생님의 화법, 상담 스킬, 녹화를 해서 분초 단위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고질적인 문제들, 나의 언어 습관들, 병폐들 다 나옵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이요, 바둑을 이기든 지든 그날 집에 가면 술 먹고 뒤풀이 하는 거 아시죠? 아니죠. 네. 처음부터 다시 둡니다. 내가 왜 졌는지. 네. 이걸 복기라고 하죠. 네. 복기하십니까? 테어다운 하십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더 일치월장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뵙죠.